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교재 105쪽에 보시면 7번에 용도구역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부터 할 차례죠. 자, 전주에 했던 거 잠시 복습을 해보면은, 자,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제도. 전국에도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게끔 건축하는 제도를 토지 용도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토지의 용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는 건축물 용도, 즉 종류. 자, 여기는 이런 건물만 지으세요 하는 종류와 그 다음에 건폐율.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물의 크기 중에 건축물의 안전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자, 이런 건축물의 높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토지 용도제에 대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용도에 맞는 건축물 종류와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끔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 하면은, 여기 붙이는 말이 지역이란 말을 붙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 하게 되면은,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의 무슨 기준에 따라서? 일반 기준에 따라서. 그럼 이 용도 지역이 지정된 이곳에는 법령에 정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의 일반 기준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정해진 건축물 종류에 맞게끔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맞게끔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역의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지구라고 했죠. 예. 용도 지구다라면은, 요 안에서는 용도 지역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니까, 부족한 점도 생기고, 문제점 같은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문제 없는데, 요 안에서는 문제가 딱 생겨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는 용도 지역의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강화, 완화한 무슨 기준? 보완 기준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일반적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킨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 구역이라고 붙입니다. 용도 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는 특수한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이나 용도지역의 보완적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 목적 달성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뭘 적용해야 되느냐?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의 별도 기준을 정해서 이 별도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만 이 특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도구역 이거부터 할 차례예요. 그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다양한 특수 목적이 있어요. 이 안에서는. 이 안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 기준인가 이런 보완 기준 가지고는 그 목적 달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무슨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별도 기준을 정해서 건축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 105쪽에 용도구역의 개념 봅시다. 용도구역이라 하면 토지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다음에 둘칩니다.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까지 줄치죠. 자, 그까지 줄쳤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따로라는 말이에요. 따로. 자, 이걸 동그라미에서 위에다 끌어다 씁니다. 따로라는 것은 별도 기준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별도 기준을 정해서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라는 말은 자, 이런 뜻이에요. 특수 목적, 뭐 시가지 확산 방지라 여러 가지 이런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을 자, 억제 및 촉진을 위하여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 억제 및 촉진을 위하여 자,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다. 이걸 읽고 이런 뜻이다라는 걸 이해가 되어야 무슨 말인지 안다 이 말이야. 한날 혼자서 읽어봐야 이해됩니까? 안 되죠. 설명 안 되고 도저히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용도구역이다. 자, 우리가 용도지역은 전국토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랬죠. 전국의 모든 토지는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하나씩 지정 다 돼 있어요. 그 용도지구는 전국토 대상입니까? 필요할 때 지정한다 그랬죠. 용도지역상 부족함이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만 딱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예요. 그 용도구역도 마찬가지. 이것도 전국토 대상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지정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데 그럼 어떨 때 이게 필요하느냐? 자, 특수한 목적,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지정해요. 자, 그럼 이걸 지정하면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제한이 세 가지 있죠.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자, 이것도 강화하거나 완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처럼 강화 완화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강화 완화한 자, 별도 기준을 정하죠. 자, 이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만 배타적으로 적용해서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구역이다. 배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용도 지구가 지정된 이 안에서는 지역의 일반 기준과 지구의 보안 기준을 같이 적용합니다. 같이 적용하는데 이 용도 구역이라고 지정된 이곳에서는 뭐만 적용해야 된다? 별도 기준만 딱 정하고 지역의 일반 기준이나 지구의 보안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걸 배타적으로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 용도 구역은 한마디로 뭐냐? 자, 별도 기준을 정해서 건축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별도 기준을 정해서. 이것만 정해서 건축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특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별도 기준 중에서 특수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자, 하나는 개발이 억제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개발이 촉진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개발 억제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것은 개발이 억제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자, 개발이 촉진되는 형태는 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 거 등등. 자, 이런 것은 개발이 촉진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자, 105쪽에, 자, 개념 밑에 2번 개발 제한구역에 들어가 있죠. 개발이 어떻다? 억제되는 형태로 목적 달성, 해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3번에 시가화 조정구역에 들어가 있죠. 자, 거기에 4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수산자 보호구역, 전부 다 구역이란 말이 붙었죠. 자, 그리고 입지의 최소구역에 들어가 있죠. 개발이 억제되거나 입지의 최소구역 개발이 어떻습니까? 촉진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교재를 넘겨서, 자, 어디를 또 보시는지 하면은, 자, 거기에 112쪽 보세요. 112쪽. 112쪽에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라 되어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붙었죠. 그럼 이것도 용도 구역이에요. 이건 개발이 어떻습니까? 촉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14쪽 보세요. 114쪽. 자, 거기에 이번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해놨죠. 그것도 뭐 붙었어요? 구역이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별도 기준을 정해서 개발이 억제되는 형태. 자,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해놨죠. 구역이 붙었죠. 여기도 별도 기준을 정해서, 자, 여기에는 비용을 부과합니다. 별도 기준으로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116쪽에 가시면은, 자, 그게 도시개발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총칙에 2번 용어 정의에 1번에 박스는 1번은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놨죠. 그것도 구역이 붙었죠. 자, 여기에도 별도 기준 중에서 개발 촉진시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책을 또 넘겨보시면은, 자, 거기에, 자, 125쪽 보시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어서 이번에 용어 정의에 이번에 정비구역이라고 해놨죠. 찾았습니까? 그것도 구역이 붙었어요. 자, 그것도 별도 기준 중에서 개발 촉진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시험 우리 공법 범위에 절반 이상이 이 구역이나 지역이나 지구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는 양의 절반 이상이, 자, 여기에 지역, 지구, 특히 구역 같은 걸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워가면은 중개업을 합니다. 예. 지역에서는 일반 기준에 따라 중개를 하시면 돼요. 그럼 지구에서는 어떻게 중개해야 됩니까? 지구가 붙은 것은? 자, 일반 기준과 보안 기준을 같이 보면서 중개를 해야 되겠죠. 구역이 붙었어요. 별도 기준에 따라 중개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합격에 나간 사람, 또 세월이 좀 지난 사람들, 최근 말고 옛날에 합격한 사람들, 이런 거 구분한다, 못 한다? 못 합니다.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여기 지구 다리 개구역, 이런 곳에서 중개를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일반 지역, 용도 지역의 일반 기준 있죠? 저걸 가지고 중개를 해요. 그럼 중개가 맞다, 엉터리다? 엉터리 아닙니까? 별도 기준은 전혀 생각 안 하죠. 이렇게 중개를 하니까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민법적인 부분이, 자, 문제 생기면 변호사한테 문의하면 되고, 자, 등기 이런 부분에 문제 생기면 법무사한테 이야기하면 되고, 세무관계는 세무사한테 이야기하면 되죠. 자, 이 지구다리 구역에서 일반 기준에 따라 중개를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저한테 전화합니다. 네. 전화해가 뭐하냐면, 선생님 저 아무개인데 아시겠습니까? 그럼 모른다 하고 전화 끊어. 네, 모른다 끊어봅니다. 저는
이름을 내가 왜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20년 넘도록 강의하면서 제 강의 듣고 하게 된 사람이 뭐 좀 거짓말 못해 수만 명인데 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내가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 선생님 저 아무개인데 아십니까? 모른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중개업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해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느냐. 저 몇 회 합격생인데 어느 학원의 몇 회 합격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제가 상담을 해줍니다. 예. 이름을 이야기하면 상담 안 해줘요.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 이름은 한 사람도 내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기억할 이유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예. 어느 학원에 몇 회 합격생이다 해야 내가 알지. 뭐 그쪽에 합격한갑다 하고 상담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실 때 구역이 붙은 데는 무조건 별도 기준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중개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정비구역. 그 정비구역은 뭐 하는 곳이냐? 정비사업 하는 곳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들어봤죠?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저기 중구에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개하면서 상담은 또 일반 기준에 따라 상담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전화 와요, 저한테. 아무개인데 아시겠습니까? 모른다. 전화 끊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전화 와요. 이름 이야기하지 마라. 예. 나는 이름 모른다. 예. 그 이야기 들어보면 뭐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중개를 하는데 상담을 일반 기준에 따라 상담을 했어요. 그럼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자, 정비구역에서는 반드시 구역 붙었으니까 무슨 기준에 따라? 별도 기준이 도시및 중앙명 정비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만 중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역이 붙었다, 지역이 붙었다, 지구가 붙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공법 내용의 절반 이상이 지금 적어로 차지되어 있어요. 지역이냐, 지구냐, 구역이냐. 자, 그래서 구역은 특징이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구역들은 다 각각의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중개를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별도 기준에 따라서 중개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중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점을 명심하시고, 자, 교재를 다시 앞으로 105쪽 보세요. 자, 용도구역은 별도 기준에 따라 건축 제한을 하는 제도로서, 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거기 밑줄 치시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실행계획인 도시공간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확정이 됨으로써 지정 변경됩니다. 자, 지정 목적이 세 가지죠. 네, 첫째, 줄칩니다. 도시의 밀집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2번,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정합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지정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법조금 및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간로하는 줄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쳤어요. 그럼 됐습니다. 거기 별도 기준. 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여러분 중개를 하실 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있죠. 이 법에 따라서만 중개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중개업을 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 중개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 법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보면서 중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법을 어디서 찾습니까? 법제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 법을 이름을 치면은 이 법 내용이 쭉 와요.
그걸 보면서 중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일반 기준에 따라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봅시다. 어떤 말인지. 자, 개발 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못하는 곳이다 이 뜻이야. 말 그대로 개발 못해요 여기는. 자,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도시군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함으로써 지정이 됩니다. 자, 목적이 세 가지라 했죠. 예. 그래서 첫째 목적이 도시의 자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이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 이걸 보존시켜서 자 여기에 대한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국방장관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 이런 목적으로 이걸 지정해 놨어요. 이런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을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 뜻이.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라는 것은 도시가 자꾸 무질서하게 확산되면 옆에 있는 도시가 간에 시가지가 서로 연결됩니다. 자 이걸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거 지정하는데, 이거는 우리 도시 내 산림 상태가 자 양호한 좋은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에 이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 주변에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에 가보면은 여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고 입구에 편말을 붙여놨어요. 요 목적으로 지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은 군부대 주위에 자 일반 건물들이 들어가면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군부대 주위에 일반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걸 제한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도시 물산 확산 방지는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사이에 이걸 지정해놨어요. 경계지역에. 자 여기에 낙동 강이 흘러가고, 옛날부터 여기에는 비옥한 토지로 인해서 자 여기에 옛날부터 마을이 있었어요. 자 김해시 마을과 부산시 마을이 자 계속 내버려두면 마을이 자꾸 커져서 하나의 큰 시가지가 형성되겠죠. 그럼 부산시와 김해시 간에 서로 연결돼 버려요.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경계지역에 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이다 이렇게 지금 부산시와 김해시 간에 경계지역에 이걸 지정해 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마을이나 이 마을이 시가지로 번성하지 않겠죠. 이걸 딱 지정하면은 이렇게 해서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개발 제한구역인데, 구체적으로 자, 이 지정되면은 별도 기준이 있다 그랬죠. 자, 별도 기준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핵심 사항이 이겁니다. 기존의 건축물, 자, 이 기존의 건축물은 철거해서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존 건물이 낡았으니까 물을 허물고 철거하고 새로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철거한 날부터 3년 내에 해야 돼요. 자, 건물이 없는 빈대지, 빈대지는 신규로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걸 적용합니다. 적용하면은 이 지역에 이 정대 이곳만 딱 적용해요. 하면은 건물 숫자가 세월이 지나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오히려 늘지는 않겠죠. 그대로든지 줄어버립니다. 딱 지정 당시 개발 상태 그대로 딱 중단돼 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다가 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곳에 전원주택 짓고 조용히 살려고 한다. 뭐 좋은 토지를 좀 소개해달라 하면은 빈 대지 소개하면 안 되죠. 건물 못 지어요. 이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걸 소개해야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자, 여러분이 이 건축물이 아무리 낡은 거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건물은 왜? 걸고 새로 지을 수 있게. 일반적으로 한 3, 40년 된 건물들은 건물값 없죠? 없어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훨씬 많은 비싼 돈을 줘야 돼요. 왜? 새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차단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정되면 아무래도 자, 개발 자체를 못하니까 땅값도 떨어지고 개발 자체를 못하니까 활용도도 떨어지죠. 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한 가지 참조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사실 우리가 도입은 상당히 일찍 했어요. 언제 했느냐? 이거 도입은 1970년에 도입합니다. 자, 1970년대는 뭐 대한민국이 잘 살았습니까? 예, 먹고 살기에도 힘든 시절이죠.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도입한 건 아닙니다. 그때는 이걸 70년 도입할 때는 그 이유가 경제개발 용지, 경제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합니다. 자, 경제개발을 해야 할 용지에 토지 소유자 건물 지으면은 그만큼 철거하고 보상비도 많이 늘어가고 또 지가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가 저렴한 개발 용지로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도입해서 국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용지에 이걸 지정해 두면은 토지 소유자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 대지 못 짓죠? 예. 그리고 이거 지으면 땅값이 어떻습니까?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용지로 자, 개발에 필요한 용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걸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지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장 찍으라 하면 찍습니까? 말 그대로 개발 못하는데. 자, 그래서 그때는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말로 바꿔버려요. 그때 70년대에는 냉전시대예요. 냉전시대가 뭡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립시대를 우리가 냉전시대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겪은 지 한 2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명칭을 뭐로 도입하느냐? 그린벨트로 도입합니다. 자, 레드벨트 하면 안 됩니까? 빨간색 벨트다. 안 되죠. 70년대는 여러분이 옷을 빨간색 입었죠? 거리에 이래 나가 빨간색 옷 입고 하면 부릅니다. 누가? 경찰이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 조사 다 합니다. 예, 신문까지 당하고 와야 돼요. 뭐 때문에? 불온한 색의 가를 옷을 입었다. 네 사상에 의심스럽다. 네 소위 말하는 빨갱이 아니냐? 아시겠습니까? 옷만 입어도 조사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 70년대는 빨간색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예. 왜? 예,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이 되니까. 자, 그래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이 그린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명칭으로 도입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용지에 자, 소유자에게 동의받습니다. 이장들한테 시켰어. 마을의 이장에. 야, 그린벨트 지정에 여기 도장 찍어라. 이게 뭐고? 봐라, 영어 아이가. 그것도 색깔도 그린색 아이가. 뭐 별 좋은 거다. 찍어라. 그렇게 해서 찍습니다, 전부 다.
어떤 토지 소유자는 서울에 직장 다니는 아들한테 물어보죠. 그린벨트가 뭐고, 아들도 압니까? 극비리 도입했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 녹색 벨트 같은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소. 도장 딱 찍어요. 어느 정도 찍느냐? 7년간 자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지의 동의를 다 받습니다. 100년 이상 사용할 용지. 개발에 필요한, 국가가 앞으로 100년 동안 개발에 필요한 용지 이거 다 찍어버려요. 자, 이래 찍고 나니까, 자, 자식이 장가도 가야 되고, 딸이 시집도 가야 되는 돈 필요하죠? 자, 저 땅을 파니까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죠. 예. 알아보니까 그린벨트라는 것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개발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곳이더라, 이 말. 자, 그래서 소송을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시켜달라고. 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한 건도 안 받아줍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인정할 수 없대서 다 각하 처리하고. 자, 땅값도 없고 땅도 내가 쓸 수도 없죠. 그래서 정부에 진정을 합니다. 아, 그린벨트 해제달라고.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럼 어디로? 서울의 남산분실로 온나요? 남산분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 패는 곳이에요. 예. 그 남산분실로 갑니다. 문이 턱 열면서 어서 오십시오. 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의논 하나 해봅시다. 문이 탁 닫히는 순간 커피가 아니고 코피가 터지죠. 예, 사정없이 펴쁩니다. 예. 자,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 뭐 생각이 빠른 사람 같으면은 내가 살아야 되고 싶으면 아, 내가 국가가 하는 일에 쓸데없이 말해서 미안하다. 살리도. 그러면 1년간 정신교육 받습니다. 사람 미치게 만들어보죠. 그래서 나가면 이 사람 말이 전부 다 무슨 말이 된다? 정신 이상자 말이 돼버려. 정신을 완전히 개조시켜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을 안 만들어서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서 내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 어떡합니까? 지금도 집에 못 왔죠. 예, 불기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탄압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 된, 우리가 이 정도 잘 살게 된 것은 누구 덕이요? 이 사람들 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린벨트 소유자의 희생하에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그린벨트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다 닦습니다. 자, 그리고 철도 다 닦고. 돈 듭니까, 안 듭니까? 용지가 돈 안 들죠. 예. 자,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자, 저기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이런 큰 공장들 부지 있죠? 다 이거 불화해 준 거예요. 대한민국 굴지 공장들 전부 다 들어설 수 있도록 이 그린벨트 용지에다가 다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용지값 든다, 안 든다? 안 들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희생하에. 자, 그러다가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옵니다. 문민정부가 누구예요? 1호가 김영삼 씨죠. 김영삼 씨. 자, 대통령이 되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꼭 말도 못하고 억누르던 것을 진정하게 됩니다. 이 그린벨트로 우리가 수십 년간 희생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김영삼 씨는 기분파입니다. 아시겠어요? 옛날에 저도 공직생활 할 때 잠시 뭐 봤는데, 옆에서 봤는데 좀 기분파입니다. 해주래. 아시겠습니까? 아, 들어줘. 막 그냥 퍼줘. 뭐 이래 하다가 보니 저 사람들 군사 정권 시절에 희생당한 사람이야. 최대한 보상해주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터졌습니까? 나라 그들 나버렸죠. IMF가 터진 거예요. 자, 결국은 이걸 워낙 전국적으로 많이 지정해놨기 때문에 일일이 보상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이걸 풀어주고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 주거나 상업적으로 용도를 바꿔줘서 땅값을 올려서 보상받도록
이거 푸는 곳은 전부 다 개발시키라 했어요. 용도 다 바꿔주고. 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거 자 풀어서 한 곳이 자 우리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일산, 분당, 판교 들어봤습니까? 그럼 뭐 들어왔어요? 이거 풀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 풀어서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 땅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거 상업적으로 바뀌면서 집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광역시 주변 푸는데 부산광역시 주변에, 울산광역시 주변에 가장 크게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양산, 삼낭진 일대의 그린벨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원래 경부속도로는 대구에서 밀양을 거쳤다가 삼량진을 통해서 부산의 북구 쪽으로 고속도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게 원래 계획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2인자가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경주이십니다. 지 고향 뺐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경주를 뺐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대구에서 어디로 갔다? 경주로 가서 울산 거쳤다가 고속도로가 들어옵니다. 부산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한 대로 삼낭진 일대, 양산시 일대 이런 곳에 그린벨트는 그대로 수십 년간 어떻습니까? 묶인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경기도 일산, 판교, 뭐 분당 이런 데 풀고 난 이후에 자, 그쪽을 풉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양산 신도시죠. 그 전부 다 뭐입니까? 그린벨트로 묶였던 것이에요. 그걸 풀어서 양산 신도시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그 양산 신도시에는 제 뭐 아는 분도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기 부모가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속받아서 풀리면서 신도시 들어오면서 신도시 내 부산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상업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업지역 바뀌는 순간 50억짜리 땅이 됩니다. 예,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우리 개발제한구역, 특히 이 그린벨트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자 지금 현재 광역시 주변을 풀고 있고 자 그러고 나면은 시군까지 내려갈 거예요. 풀어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도시 밀산 확산 방지 같은 거 이런 거 도시개발의 경계지역이라든지 뭐 자연환경 보존해서 울산 주변에 있는 큰 산들 있죠. 그런 거 지정하고 뺀 나머지 그린벨트는 여러분에게 중개를 해달라 팔아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내가 한다. 2번 너한테 중개한다. 어떻게 돼요? 여기 뭐하러 왔어요? 돈 벌러 왔잖아. 자격증 따고 돈 벌러 왔죠. 그럼 무조건 내가 한다 해야 되죠. 그걸 럼을 왜 줘요?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딱 그린벨트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잡아버려야 돼요. 왜? 가지고 있으면 풀어줍니다. 무슨 지역으로?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개발시켜줘요. 자, 집가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그러면은 내가 중개업을 하는데 자주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안 와요. 가끔 옵니다. 오면 딱 오는 순간 잡아버려야 돼요. 내가 부자 되려고 여기 왔죠? 그래서 잡아야지. 너무 뭐 중개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만큼 그린벨트로 특히 묶여있던 곳은 많이 앞으로 어떻게 준다? 해제시켜서 개발시켜줍니다. 국가가 보상 차원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매물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거는 군부대 주에 있는 거는 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사야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말이에요. 자, 울산 시내 도심에 저기에 군부대 있죠? 옥동에. 그 주에도 이거 묶어놨어요. 그걸 갖다가 살 수 있으면 사둬야지. 저 옥동에 있는 저 군부대가 천년만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이 벌써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자고?
울산 외곽으로 이전하려고 지금 다 계획이 잡혀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군부대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는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그 옆에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상업적이 되겠지. 자,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예, 그러려고 여기 와서 이거 배우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중개하실 때 그린벨트 있다 이러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괜찮겠다.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도시간의 경계지역도 아니고 큰 산에 있는 것도 아니면 눈 감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 배경하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달성해서 지정하는데, 자,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면은 반드시 별도 기준 있죠. 여기에 맞게끔 자 중개를 해야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내려가면 3번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 되어 있죠.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봅시다. 지정권자는 줄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에요. 여기 4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되어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지정 목적 보시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말 위에 쓰세요. 공원화라 쓰세요. 그 공원화를 위해서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줄칩니다. 도시 간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자, 법조문과 행위제한 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간략한 줄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줄쳐서요. 밑에 씁니다. 별도 기준. 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중개를 하실 때는 별도 기준은 어느 법에 따라야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중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우리가 도시적 안에 공원화를 할 만할 정도로 자, 산림,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있을 때 그게 공원화를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라는 것은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다 이 뜻이죠. 어느 지역 안에서? 도시적 안에서. 도시적 밖에는 안 돼요. 외곽에는 안 됩니다. 도시적 안에 산림 상태, 식생이 양호한 산지, 즉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에 개발을 제한시키고 거기에 공원화를 위해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도심 속에 있는 남산공원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지정되어 있어요. 서울 도심 속에 있는 자 남산 같은데 거기에다 이걸 지정해서 남산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 거기에 공원에 필요한 시설 외에는 일반 건축물은 신축을 못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공원에 필요한 시설 외에는 아예 못 들어가고 완전히 그 산지 자체를 공원화 시켜버립니다. 예. 자, 울산 강릉시에는 도심 속에 이런 산지가 있습니까? 없지. 없으니까 울산에는 없는 거예요. 울산에는 대부분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가 외곽에 있죠.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그래서 도심 속에 있는 남산 같은 산지가 없어요. 자, 저게 중국 핵심도시 뒤편에 그 나지막한 산지 쫙 있죠. 자, 그거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전부 다. 네. 아시겠어요? 그 저 땅을 갖다가 일종의 적어도 그린벨트 일종인데 저걸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거기 한번 놀러 갈 때마다 이렇게 좀 살아면 얼마나 좋겠노. 팝니까? 안 팔아요. 울산시에서 딱 쥐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예, 울산시 주도하에 개발하려고 합니다.
저기에 큰 산업단지라든지 큰 주거단지 넣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소위 말해서 산업단지가 하나 정부에서 받아와야 되죠. 그래야 저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들어오면 주거단지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런 곳은 이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도심 속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화를 위한 산지로서는 적합치 않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의 남산 같은데 부산에 가면은 저 어린 대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주국 순지라고 있는데 그런 산지 정도의 공원화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 되어 있죠. 예. 해양수산부 장관은 거기 밑줄 치시고 지정권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지정 또는 직접 또는 관계인증기관 장에 요청받아 다음 줄치입니다. 수산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서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까지만 줄칩니다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공원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위자안 보시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행위자안에 대하여는 줄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이라 되어 있죠. 그거 줄치고 밑에 씁니다. 그게 별도 기준이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만 정되는 무슨 기준이다? 별도 기준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 우리가 수산자원이라는 것은 바다 같은 데서 생산되는 각종 어패를 말하죠. 자, 이걸 보호하는 구역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가면 됩니다. 자, 남해안에 이렇게 다도해라 하죠. 예. 그 성가 섬 사이 같은 데 이런 데 양식장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다와 이 일대 인접 토지에 이걸 지정해 둡니다. 예. 자, 그럼 이걸 지정하면은 자, 여기에 별도 기준이 있다 그랬죠. 거기 수산자원관리법이에요. 이 법의 가장 핵심 사항은 이 수산자원이 생산되는 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발생되는 시설은 아예 여기에 신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 놨어요. 그래서 공장이나 각종 폐수가 들어오는 시설들이 여기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금지시켜 놨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합니다. 재래식, 자, 우리 화장실은 아예 설치 못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은 전부 다 수색식으로 현대식으로 다 바꿔야 되고, 화장실물이 여기에 빼이 들어가는 거 안 돼요. 하수구물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있죠. 음식점에서는 음식 부유물 이런 것을 전부 다 정화시켜서 바다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만큼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횟집 같은 데 가면은 야, 여기에 앞에 양식장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양식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해가 사겠지. 택도 없습니다. 자, 울산에 저 뭐 시장 같은 데 가서 모둠이 한 사람 5,000원, 5만 원 하죠. 여기는 20만 원 달랍니다. 왜? 자, 그만큼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전기세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 정화조 돌려야 되니까 그게 필터 값이나 이런 것이 수백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음식값이 비쌉니다. 여기는. 여기서는 안 묵으면 안 돼요. 이런데 없는 데 가서 묵어야지. 자, 그만큼 자, 강력하게 이 수산자원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DA에서도 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와서도 검사를 합니다. 왜? 여기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미국이 뭐 하기 때문에 수출하기, 일본에도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식품안전처에서 매년 8월 달에 와서 수질 검사까지 다 해요. 자, 그래서 저런 곳에서 중계를 합니다. 일반 지역, 저 용도 지역 일반 기준 가지고 중계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 엉터리죠. 다 엉터리가 되고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계를 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이 저지르게 해서는 중계를 못해요. 예. 자, 그럼 여기에 내가 중개업을 할 때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는 개발제한구 지금 가능한 특별조치법을 연구해야 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을 연구해야 되고,
뭐 정비구역은 도심중앙 정비법 연구해야 되고 공부할 것이 무궁무진하죠. 자, 그럼 난주 자격증 따서 가장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적성에 맞는 중개 아이템을 하나 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 바닷가가 좋아. 이 바닷가에서 여기서 중개하고 싶다. 그럼 뭘 열심히 봐야 돼요? 예, 이거 열심히 봐야 다른 사람들보다 중개업을 잘한다 소리 들어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지.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앞에 시가 조정구역 있죠?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